부동산 쏘는 현상에서 앞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제로 금리가 실행이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주택자분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안에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발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국 제로금리 시대 진입, 인생 역전 기회로 만들어라 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긴급 회의를 거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함께 전 세계와 함께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먼저 미국에서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재개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제로금리나 무제한 양적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또한 사상 처음으로 1%대가 깨지고 0.75라는 거의 제로금리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로금리가 실행이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미 연준에서 또한 거의 0%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리를 따지면 마이너스 금리대로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를 요번에 다시 한번 했고요. 거기다가 85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한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시장, 주식시장이 정말 폭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폭락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공포감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런 공포감이 커지다 보니 이런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폭락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뿐만 아니고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만 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국채 또는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그런 채권을 무제한적으로 매입해서 금리도 낮추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요, 각국 중앙은행들과 공조를 해서 달러 수합 체결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한은에서 기준금리 0.5%를 내려서 0.75%, 0%대 첫 진입, 유사일에 첫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개시장 운영정책에서 은행, 증권이라든지 은행채까지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재정 확장 정책을 정부에서 수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양적 완화,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서 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경제 상황, 경제가 위기에 빠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경북,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상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확진자보다는 나으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의학회사에서도 이런 백신을 만들기 위한 임상실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정말 올해까지 안 끝나고 정말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된다고 하면 경제 공황,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지만, 올해 안에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것 또한 단기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로금리 뿐만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고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로 자산시장. 물론 실물 경기는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실물 경기를 커버할 수 있는 자산시장, 유동성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실물 경기 너무 안 좋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에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풍부한 정말 1,000조가 넘는 유동자금과 토지보상에 대한 신규 자금들 여러 가지들이 불씨가 살아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란 여러 가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이나 수도권역의 입지가 좋은 지역, 또 가격 경쟁력, 분양가가 경쟁력 있는 과천이나 위례나 또 마곡 구단지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미니멈 100에서 150대 1까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수용성 효과라고 불리는 지금 풍선 효과가 서울권역의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도 신분 당선 라인 쪽, 수원 쪽 영통 신도시나 아니면 수지, 또 용인 지역들, 성남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한 가격대가 올라가서 조정지역으로 해서 규제를 들어가니까 또 풍선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이나 더 남쪽으로 남아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 심리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호재가 있는 지역, 전철 교통망이나 일자리라든지 호재가 있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으로 한 초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든 아니면 단기 조정과 상승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의 부동산 트렌드 자체는 어떻게 된다? 초양극화 시대가 됩니다. 정말 투자자들 호재가 있고 유동성이 갈 수 있고 안전자산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들, 청약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또 이렇게 풍선 효과나 투자 쏠림 현상으로 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변할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오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가나 현명한 사람이나 투자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돈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진정한 투자자가 이번 위기에 또 승리자가 되고요. 양극화,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신용이 좋은 사람,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 또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자산 가치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신용이 안 좋거나 돈을 활용을 못한다거나 금융자산에만 돈을 맡겨놓다거나 투자를 안 한 분이나 무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에, 이런 큰 파도에 쓸려서 오히려 자산 가치가 더욱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주가 시장도 굉장히 폭락을 하고 여러 가지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지역들, 또 호재 지역, 그런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는 유망 지역을 청약을 집중적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 상반기, 올해 안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 4만 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정말 신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주택자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거주하시는 데보다 더 나은 지역으로 상급지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고요. 또 자제분들에 대한 증여를 하시거나 지금까지의 단순한 그런 시세 차익, 부동산 쏠림 현상에서 앞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차익형 부동산, 실거주도 좋지만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즉 수익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한 입지와 그런 주택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 지역은 뭐겠습니까? 바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늘어나고요. 또 신규 전철 역세권이 개통되는 소형주택, 소형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 신축 위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셔라. 네, 이렇게 해서 코로나 사태 너무 공포감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현명하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애청자분이 되시리라 믿고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코로나 유념하시고 다음 방송과 특강 시간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